안녕하세요. 원예치료사 안주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예치료사 자격증을 이제 갓 따신 분들이 어떤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수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원예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식물에 관련한 원예에 관련한 공부는 이제 책을 통해서 계속 했었고요. 또 원예 치료에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가가지고 그런 관련된 서적들 많이 빌려서 공부는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막상 그 원예 치료 수업을 할 때 어떤 컨텐츠로 하면 도움이 될지는 사실 책을 통해서는 많이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어떤 소재들,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꽃에 대한 공예를 많이 알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꽃에 대한, 꽃에 관련된 공예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일단 저는 생화 이제 꽃꽂이 또 이제 식물을 이제 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그 원예 치료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자격증 공부 때 실습을 통해서 많이 배웠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화 꽃꽂이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취미로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지식들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소재들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일단 저는 다육 아트를 한번 배웠었거든요. 다육이를 일반 흙에 심는 게 아니고 넬솔이라는 굳는 흙이 따로 있어요. 다육 아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넬솔이라는 굳는 흙을 사용한 다육 아트를 한번 배웠었어요. 근데 그렇게 배우면서 다육이에 대한 어떤 생장 환경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잘 크는지, 어떻게 하면 다육이 뿌리를 자르고서도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 이런 또 노하우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육이 관련된 어떤 이 굳는 흙을 이용한 그 공예를 한 번쯤 뭐 원데이 클래스더라도 배워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보존화라고 있어요. 그래서 생화를 약품 처리를 해서 한 3년 정도 그 생화의 모습 그대로를 보실 수 있게 만든 그런 그 꽃이 있는데 그 꽃 관련해서도 저는 좀 원예치료 공부를 하기 전에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보통은 생화를 가지고 꽃꽂이를 많이 하지만 좀 이렇게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정말 생화 꽃꽂이를 할 때도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흔하게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프리저브드 플라워 관련된 원데이 클래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한 송이 이제 센터피스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꽃다발 만들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런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이제 소재로 한 꽃공예를 잠깐 짧게라도 한번 배워보시면은 이제 내가 생화를 들고 갈 수 없는 수업 또 식물을 들고 갈 수 없는 먼 거리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수업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런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이용해서 굉장히 이제 작은 재료로 좀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모스, 그러니까 천연이끼라고 하는 소재 많이 이제 사용도 하시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천연이끼라고 하는 소재는 북유럽에서 술록들이 먹고 사는 이끼를 채취해가지고 미네랄 색소로 이렇게 예쁘게 색을 입힌 색소를 말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스칸디아모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상표 이름이고 그냥 천연이끼라고 저는 이제 불러드릴게요. 왜냐면 요새는 스칸디아모스 외에도 몽골 이끼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끼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끼는 프리저브드 플라워하고 똑같아요. 그냥 습도만 잘 조절해서 뭐 알맞은 습도에 놓으시면은 오래도록 보실 수 있는 그런 이끼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 이끼 소재는 사실 이렇게 막 소재로 쓰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소재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지 또 나중에 수업에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새는 그 천연 이끼를 가지고 뭐 액자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뭐 토피어리 만들기라든지 화분 꾸미기라든지 이런 게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부피가 가볍기 때문에 뭐 되게 대량의 어떤 그 수업 준비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끼 수업 그리고 아파도 이제 목공풀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부채도 만들고 거울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아파 수업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이용한 수업도 하고 또 다육이를 이용해서 굳는 흙에 이렇게 예쁘게 심는 그런 수업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원예치료 수업이다 해서 생화꽃꽂이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식물만 계속 심는다든지 하면 너무 수업이 단조로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다양한 꽃에 관련된 공예들을 많이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하실 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수업을 의뢰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이런 저런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쭉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럼 저희는 이런 수업을 해주세요 선택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뭐 한 15회기, 20회기 수업을 받았을 때 그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컨텐츠를 계속 똑같은 것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이것저것 저랑 같이 하시는 대상자분들이 소재만 보더라도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건 뭐예요 선생님? 하고 호기심을 이제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 대상자분들의 어떤 즐거움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원예치료 공부를 하시면서 틈틈이 꽃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공예들을 한 번씩 접해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